미국의 엔싱크, 한국의 테이크다.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 13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테이크 하면 나비무덤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실은 테이크는 댄스 그룹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엄청나게 멋진 퍼포먼스가 있었지만 이 시절 가요계가 그렇듯 굉장한 임팩트가 없으면 소리 소문 없이 묻혀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했던 가요계에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고 떠난 오늘은 테이크의 베이베 베이베입니다. 잘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혹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당시에 이 곡이 히트를 쳤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기억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듯한 멜로디 그리고 뭐 모를 리 없는 테이크라는 이름이 우리의 추억을 자극한다라는 거. 여담이지만 이 집 나비무덤을 05년도에 가지고 나왔는데 7월 30일에 있었던 그 있죠 카우치 그 돌발행동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출연 예정이었던 음악 캠프가 강제 종영이 됐대요. 그러니까 공중분해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출연이 불발돼버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 나비무덤으로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에 카우치 돌발행동이 나와버려가지고 이도저도 안 돼버린. 약간 이렇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집에는요 링이라는 곡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곡이거든요. 근데 이 곡을 문희준 씨가 준 곡이라는 사실. 생각보다 문희준이 다른 사람한테 곡을 주는 거를 자주는 못 봤어요. 심지어 이제 SM도 아니고. 근데 해당 곡에서는 무슨 연유인지 테이크에게 곡을 줬던 그런 게 있죠. 첫 번째입니다. 5인조.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모든 보이그룹의 형태가 H.O.T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인조니까 무조건 H.O.T를 따라 했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가요계 역사에 H.O.T 이후에 등장한 보이그룹은 죄다 5인조라는 게 포인트죠. 거의 대부분이. 뭐 테이크도 역시 따라 했다는 것은 아니나 분명히 영향을 받은 게 있었을 것이고요. 메인 보컬, 서브 보컬, 뭐 서브 보컬 겸 댄서, 그리고 뭐 비주얼, 그리고 뭐 외국인 멤버 뭐 약간 이런 식은 지금 현재 가요계에도 통용되는 법칙이고요. 멤버는 이승연, 김도환, 신승희, 장성재, 이민혁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아이돌 보이그룹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김도환이라는 멤버를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역시나 춤 포지션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로 김도환이라는 멤버 자체 이미지가요 이민우 씨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활동 중에도 실제로 비슷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장성재 씨는 메인 보컬인데 굉장히 똘똘하게 생기고요. 목소리가 바르고 곱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멤버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장 센터에서 얼굴이 제일 많이 비쳤던 멤버죠. 신승희라는 멤버는 얼굴에 호불호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개인적으로 테이크 하면 저는 이 멤버가 가장 생각이 먼저 나는 약간 그런 게 있고요. 노래방에서 이 곡을 부른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해당 멤버의 파트 있죠. 널 가질 수 없게 그 하는 파트 부분이야 제법 높은데 되게 쉽게 부르는 걸 보고요. 아 가수는 가수구나 약간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승현이라는 멤버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조앤의 오빠로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유명했었어요. 일단은 그리고 얼굴이 개 잘생겼어요. 얼굴이 말도 안 되게 잘생겼어요. 세련되고 미국하게 생겼어요. 딱 봐도 유학파 느낌이 약간 물씬 나는 그런 비주얼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민혁이라는 멤버는 처음 보고 일본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흡사 일본 잡지 모델 약간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어 나서 보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뮤비에서 엄청난 이미지를 뿜뿜하는 그런 멤버죠. 각자 포지션에 맞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느 하나 누가 구멍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그룹이지 않았나라는 생각. 두 번째입니다. 뮤직비디오. 해당 그룹을 처음 본 게 엠넷에서 송출되던 뮤직비디오였는데 당시에 데뷔곡이라서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좀 나요. 확실히. 그리고 감독은 그 당시 잘 나갔던 가수들 뮤비를 많이 하셨던 홍정호 감독의 뮤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아마 맞을 거예요. 뮤비 진행은 각자 캐릭터에 맞는 진행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5가지 이야기가 한 여자와 진행되는 그런 형태. 개인적으로는 이런 간단하지만 직관적인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니까 해당 방식이 약간 2PM의 우리 집에서도 본 일이 좀 있다라는 거. 각자 이미지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여자와 벌이는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이 다 다른 약간 그런 뭐 과외를 받거나 뭐 학창시절을 같이 보냈거나 뭐 친구거나 뭐 약간 이런 식의 진행이라는 거죠. 신경을 많이 쓴 티가 팍팍 납니다. 특히 이승연의 미모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요. 이 뮤비 때문에
일본 모델이냐 뭐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김도환은 굉장히 부잣집 오빠 느낌이 있는 캐릭터였고 뮤비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끝나기 Open never 뱅글래 너를 가진 상처 속에 모두 지쳐 있던 마음들이 모두 다 하나둘씩 거쳐 이제 너를 향해 난 더 크게 소리쳐. 세 번째 곡입니다. 이 곡은 몇 번을 들어봐도 세련됨을 표방해서요 뭐랄까 무조건 세련되게 만들어야 돼 라는 약간 강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센세이션할 정도로 세련된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이따가 특징적이라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쿵 요 4번 반복되는 패턴인데 이 부분에는 딱 맞는 안무를 가지고 있는 곡이죠. 중간에 뭔가 뿅뿅거리는 사운드가 세련됨을 굉장히 돋궈주고요. 그리고 좀 단조롭지만 신승희의 고음이 그 단점을 많이 커버해주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곡이 세요. 되게 세요. 쿵 사운드나 짝의 질감까지도 다른 곡에 비해서 좀 센 편이에요. 진행이 굉장히 스피디하게 느껴지고 중간에 네, 그 구간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면서 약간 텐션을 약간 풀어주는 느낌이 난다라는 거. 네 번째 안무입니다. 할 말이 참 많은 안무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안무로 어릴 때 공연을 해봤어요 제가. 근데 문제는 무조건 5명이 있어요. 한 명이라도 없으면 타이밍이 맞지 않고 대형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약간 그런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빰빰빰빰 4번 나올 때는 한 명이 노래를 하고 나머지 멤버 4명이 약간 순차적으로 하는 그런 동작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숫자를 맞춰야 돼요. 동작은 대부분 큰 동작이고요. 각만 잘 잡아도 맞출 수 있는 안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안무라는 거죠. 그리고 신승희 파트를 맡는 사람은 몰입감이 되게 좋고 립싱크를 잘하는 사람이 맡아서 해줘야지 기가 막힌 상승 곡선을 만들어준다라는 거.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김도환의 드르륵 이거 안무는 연습을 진짜 오래 많이 안 하면 못해요. 그게 진짜 되게 빠르고 잘 진행되는 거라서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승희 파트 안무는 처음 봤을 때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안무 있거든요. 그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갈라지면서 이렇게 쫙 갈라지나 베이베 하면 개다리 타타타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은 텐션을 딱 맞춰주면 딱 쾌감이 있어요. 그리고 슬픔 따윈 없을 거야 이거 하고 탁탁탁 이거 할 때 엄청 시크하고 약간 이렇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오는 파트에는 굉장히 뭔가 세게도 아니고 약하게도 아니고 시크하게 해줄수록 멋이 상승하는 약간 그런 파트. 물방울 소리 이제 뽁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되는 그 단체 안무는 각 플러스 숫자빨 플러스 안무 요게 만들어내는 앙상블이랄까 약간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철철 드는 그런 안무죠. 근데 또 이것도 저 효과를 내려면 저 숫자가 있어야 돼요. 시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안무예요. 하지만 했다 하면 무조건 터지는 성공률 100%의 안무라는 거.
가운데로요 이렇게 두두두두두 모이면서 모아졌다가 한번 이렇게 점프를 촥 뛰는 그 구간도 되게 멋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구간이 끝날 때 이렇게 앞쪽에서 부채꼴로 이렇게 샤르르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그거 보면 김도환 등장할 때 되게 멋있거든요. 전 되게 좋아요. 그거. 아쉬운 점입니다. 5번째, 엔싱크와의 유사성. 이 부분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엔싱크의 팝을 레퍼런스로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 그러니까 애초에 이럴라고 만들어진 노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 물론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보컬 라인이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승연 파트에서 가장 크게 와닿는 건 저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베꼈다 아니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유사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 이제 이렇게 다리 차면서 이렇게 들어온 안무가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있어요. 예. 팝이라는 곡보다 먼저 나왔으면 이런 얘기가 없었을 텐데 아쉽다라는. 6번째, 이후의 행복. 03년도에 해당 곡을 내고요 2년이 걸렸어요. 다음 앨범까지가.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그마저도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 때문인지 방송했던 기억보다는 그냥 뭐 노래만 유명해진 느낌 그런 게 좀 있고, 이민혁이라는 멤버의 탈퇴 이후에 팬덤이 깨져서 잘 안 됐다 뭐 약간 이런다기보다는 타이밍이 전체적으로 나빴다라는 느낌인 지배적이라는 거죠. 팬덤이 깨질 만큼 이렇게 팬이 많았던 건 솔직히 아니었어라서 탈퇴가 주 원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 뭔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많이 바뀐 부분에서 득도 실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래서 이래저래 아쉬운 부분이 많은 그룹입니다. 네, 그러면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이크의 베이베 베이비입니다. 보러 가시죠.